후면 포즈를 비교해보면 체형적으로 다리 길이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지. 근육적으로는 등 상부의 전체적인 분리도와 데피니션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대한민국 맨즈 피지크 역사상 가장 먼저 올림피아 진출에 성공한 최봉석 선수의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시합 분석 영상이야. 2020년은 코로나로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IFBB 프로쇼에 외국인들이 거의 참가하지 못했기에 한국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올림피아 진출자들이 대거 나오다 보니 일명 농어촌 전형이라는 조롱이 따라다니고 있지만 최봉석 선수는 유일하게 코로나 발생하기 전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재팬 프로 당시 맨즈 피지크 프로가 무려 25명이나 참가한 상황에서 해외 프로들과 경쟁해서 당당히 우승해 올림피아 진출권을 획득했기에 유일하게 농어촌 전형이라는 조롱에서 자유로운 선수라 할 수 있어. 나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재팬 프로 때 최봉석 선수의 전면 포즈가 한국의 맨즈 피지크 선수 중 가장 훌륭한 전면 포즈라고 느꼈는데 2020년 올림피아 때 전면 포즈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 좌측이 2019년 재팬 프로 때, 우측이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때 사진이야. 사진의 구도와 조명의 차이가 크지만 근육보다는 포즈에 집중해서 보면 유튜브 친구들도 이해가 될 거야. 2019년 재팬 프로 때 전면 포즈는 확실하게 몸통을 틀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전면 포즈를 잡고 있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허리 라인을 확인할 수 있어. 최봉석 선수의 키가 피지크에서 큰 편에 속하기에 이런 포즈에서 정말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포즈를 잡을 때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미는 거북목 스타일의 머리 위치만 뒤로 컨트롤한다면 정말 가장 완벽한 전면 포즈라 생각해. 2020년 올림피아 때는 키 큰 올림피아 선수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몸통을 틀지 않고 상대적으로 무릎을 펴고 전면 포즈를 잡아 복부의 폭이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갖고 있지. 심지어 올림피아 예선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최봉석 선수의 시그니처 전면 포즈인 이 자세를 계속 잡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2019년 재팬 프로 때의 몸통을 비트는 포즈를 메인으로 잡았다면 분명히 보다 높은 성적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해. 영상을 확인해보면 제일 우측의 부한 선수가 올림피아 마지막 순위인 15위를 차지했는데 분명 최봉석 선수가 더 좋은 몸을 갖고 있지만 부한 선수는 심사위원 시각에서 몸통을 틀어서 측면 포즈를 계속 노출하는 걸 알 수 있지. 하지만 최봉석 선수는 지속적으로 전면을 노출해서 비교적으로 심사위원 시각에서 안 좋아 보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미 결과는 나왔기에 아쉬움은 뒤로 하고 올림피아 선수들과 최봉석 선수의 몸을 비교해볼게. 가장 먼저 같은 대한민국의 맨즈 피지크 프로 김민수 선수와 비교해볼게. 먼저 전면 포즈야. 일단 체형적으로 김민수 선수가 엄청나게 얇은 허리와 좌우로 작은 머리 크기로 체형적으로는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복부 디테일을 제외한 전체적인 근육의 볼륨과 컨디셔닝은 최봉석 선수가 조금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 흡연 포즈는 두 선수 모두 약점이라 할 수 있지만 등 상부와 삼각근의 분리도는 최봉석 선수가 약간 우위에 있고 광배근의 넓이는 김민수 선수가 약간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전체적으로 최봉석 선수와 김민수 선수는 용어상박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럼 본격적으로 올림피아 탑 클래스 선수들과 최봉석 선수를 비교해볼게. 먼저 올림피아에서 1위를 차지한 브랜든 핸드릭슨과 최봉석 선수의 전면 포즈. 김민수 선수를 분석할 때도 느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다리 길이와 머리 크기를 보유한 맨즈 피지크 탑 클래스 외국인들과 동양 선수들의 차이점이 느껴지는 전면 포즈지. 머리는 훨씬 더 작지만 상체에 비해 하체의 길이가 훨씬 더 긴 체형을 갖고 있는 브랜든 핸드릭슨을 확인할 수 있어. 최봉석 선수도 국내 대회에서는 다리가 상체에 비해 긴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세계 1위인 피지크 선수와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체형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지. 체형 외에도 전체적인 근육의 완성도 또한 큰 차이가 있어. 후면 포즈를 비교해보면 체형적으로 다리 길이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지. 근육적으로는 등 상부의 전체적인 분리도와 데피니션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확실히 등 하부의 볼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피지크 선수 안드레이 데이유 선수와 비교해도 그 차이는 굉장히 크지.
전면과 후면 모두 차이가 있지만 확실히 후면 포즈의 차이는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상위권 선수들을 제외하면 체형적으로도 근육적으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맨즈 피지크에서 순위권 입성의 기준점이 되는 15위보다 한 단계 높은 14위를 차지한 스티브 카우 선수와 비교하면 한 번에 알 수 있지. 최봉석 선수와 굉장히 유사한 체형적 구조와 근육의 형태를 갖고 있는 스티브 카우 선수는 전면 포즈에서 어깨, 가슴, 전면 광배, 복부 모든 부분에서 최봉석 선수에게 졌다고 할 수 있어. 체형적 비율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머리 크기, 상체와 하체의 비율, 몸통의 굵기, 심지어 팔의 길이까지 유사하지. 만약 최봉석 선수가 스티븐 카우 선수만큼의 인지도만 있었다면 무조건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어. 후면 포즈를 비교해보면 스티븐 카우 선수가 소폭 좋아 보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기에 결과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지. 전체적으로 최봉석 선수 역시 김민수 선수와 마찬가지로 몸의 수준보다는 인지도 면에서 밀려 올림피아 순위권에 진입을 못했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 최봉석 선수는 한국인 맨즈 피지크 선수 중 유일하게 해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프로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올림피아에 진출한 만큼 올해도 충분히 올림피아 진출이 가능할 거라 예상되고 등 근육이 보완된 상태에서 재팬 프로테처럼 포즈의 개선과 비율을 안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북목 자세까지 개선된다면 올림피아 무대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선수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보디빌딩, 피트니스 무대에서 분석이 궁금한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바로 분석해줄게.